안녕하십니까. 네, 유승록입니다. 오늘은 국내 철강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조문재 박사님을 모시고 불황기 철강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철강업계에 지금 이런 많은 고민들, 이런 걸 함께 나누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문재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철강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불황이 매우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불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어떤 구조적 불황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현재의 어떤 철강 경기 불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료에 보면 그 맥킨지 보고서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최근 이제 상황을, 철강 경기에 대한 상황을, 과거에는 어떤 수요가 안 좋으면 또 몇 년 지나면 수요가 또 다시 좋아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장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보호무역주의나 고관세 어떤 정책, 그리고 수요의 어떤 장기적인 침체, 앞으로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된 어떤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해서, 불황 기업일수록 제품 이제 판매 이런 중심이 아니고 고객 관리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경고한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맥킨지 자료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 박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불황은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바꾼다. 예. 이런 그 말이 있던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맥킨지 자료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어떤 고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에 따르면, 불황이 오면은 이런 고객 행동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 되면 이제 공급선이 다변화됩니다. 수입제를 한다든지 그 입맛을 이제 갈아타는 거죠. 국내 소재에서 수입제가 어떤 입맛을 타고 가격도 낮고, 그게 이제 길들여지면 기존 거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거래선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공급선을 또 경험한 고객은 다시 원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입맛을 이제 길들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불황의 단순한 이런 것은 어떤 매출 감소로만 볼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제는 고객 포트폴리오 자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마케팅 고객 관리 비용을 최적적으로 얼로케이션해서 돈이 되는 고객이 누군지한테 타겟팅해서 이제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불황은 고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좀 인식하지 못하고 영업을 계속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상당히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체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과는 상당히 이제 큽니다. 이게 어떤 나비 효과 같이. 그러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출이 유지는 되겠죠. 규모나 이런 사이즈는 유지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저가 고객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래 되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가격 정책, 공급선의 가격 정책이 바뀌다 보면 충성도, 로얄티죠. 고객의 어떤 로얄티가 이제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한 실망한 고객들의 이탈이 계속 발생되는, 궁극적으로는 매출은 이제 일정 부분 가격 인하 정책으로 해가지고 매출은 이제 유지되겠지만 공급사의 수익성은 이제 처참할 정도로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고객 기반도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고객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전체적으로 철강업계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불황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서 혹은 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우리 조 박사님께서 고객 관리 ABC 전략, 우선 이 ABC 전략이 뭔지 총괄적으로 한번 시청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업계에 좀 이런 이론을 잘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저도 좀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객 관리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론을 좀 접목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드에 올리고 이런 방식을 하면 좀 널리 좀 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서 제가 이런 ABC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는 고객 이제 그 자산 관리인데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누가 우리 고객한테 돈이 되느냐 이게 이제 고객 자산 관리의 어떤 핵심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보면 고객 만족도의 이제 이런 측정인데. 그럼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엮어서 고객과 공급사가 이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 성공 지원 활동인데요. 고객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시장을 가져나가고 우리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철강 산업의 특성으로 볼 때는 이 세 번째 C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고객 관리 전략 A가 이제 고객 자산 관리인데 그러면 고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요즘 이런 불황 같은 시기에는 일반 핵심 고객, 세계로 뭐 고객을 차별한다면 우리한테 수익성이 가장 큰 핵심 고객,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우량 고객,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인데 이런 모든 고객을 다 이제 기업이 관리하다 보면 일반 고객 안에서는 이제 고객 부도나 파산이나 이렇게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고객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객들을 다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이 100이다. 100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현재 가치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년치, 3년치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래한 데이터. 그걸 봐서 이제 수익성을 다 이제 판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가치는 뭐냐 했을 때 속한 고객의 어떤 수요 사회의 성장성 이런 것을 이제 다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합해서 앞으로 거래 지속성을 예단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수요 사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미래 가치를 참조해서 이런 고객의 어떤 거래 지속성이 3년까지 가겠다, 5년까지 가겠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런 핵심 고객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핵심 고객이 기업의 수익성을 볼 때 5,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량 고객이 한 20에서 30%, 일반 고객이 한 10에서 20%뭐 이렇게 수익성 구조가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고객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퀄리티가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의 퀄리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을 높이는 그런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고객이냐, 우량 고객이냐, 그냥 일반 고객이냐를 잘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고객에 대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그게 하나 더 붙이면 그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고객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100개 고객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은 고객한테 이런 고객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수익성이 낮은 고객들한테 이런 뭐 출장비나 뭐 클레임 처리 발생 빈도나 이런 게 더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으면은 어떤 이제 공급사에서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고객 관리 비용도 지금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성도 지금 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고객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수익성이 높은 고객에 거기에 고객 관리 비용을 최적적으로 얼로케이션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선순환적으로 핵심 고객의 어떤 이런 개발이 점점 더 많이 되면서 공급사한테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불황일 때 특히 더 이게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B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뭐 B2C에는 많이 있는데 근데 B2B 같은 산업체에서는 키 바잉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사가 고객한테 판매를 했다. 그럴 때 고객이 볼 때 우리 제품을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뭘 어떤 걸 봐가지고 중요시해서 이 A라는 공급사를 선택할 것이냐, B라는 공급사보다 뭐가 나으냐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게 주요 구매 요인 키 바잉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주문 접수부터 그다음에 이제 납기나 가격의 정책의 신뢰성, 재고 관리, 뭐 대형 클레임 처리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이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중심으로 고객들한테 직접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점수가 쫙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취약한 점이 뭐냐?
그런 거를 따져서 이제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이제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차별적인 대안, 차별적이라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우리가 해주면은 이 고객의 어떤 로얄티가 더 올라가겠다. 이제 이런 걸 찾아내서 이제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대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이런 게 이제 고객 만족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특히 불황기에는 일단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싼 가격만 찾아서 구매자들이 이제 다니니까 네. 예,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또 네. 고객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전략으로 음. 전략 C의 의미와 혹은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 C가 이제 보면 고객의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데 공급사가 얼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불황 같은 이런 시기에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면 프리미엄 가격까지 받으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한 업체들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사업까지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거죠. 공급사 입장에서. 그래서 고객의 사업 성과를 개선시키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막연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고객의 어떤 현재 운영 효율을 개선해주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아가면 코칭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사업 성과를 향상시켜주는 단계. 고객의 성과와 리스크가 고객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과와 리스크를 공급사가 같이 공유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해서 고객 성공 활동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는 무슨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원가 절감이나 고객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어떤 맞춘 어떤 규격이나 재질 제품을 설계를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 가격 변동의 이런 계약 조건 이런 것도 공급사에서 같이 노력해서 고객사에 적당하게 맞도록 이 불황 시기에도 잘 맞도록 해준다든지. 이거는 단순 공급자가 아니고 이제 고객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 컨설턴트의 어떤 토탈 솔루션 이런 컨설팅 역할을 이제 공급사가 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 안에서 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가공, 용접, 성형 이런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품질 개선이나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수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준다든지 고객 공정을 개선시키는데 같이 함께 노력한다든지 이런 거고, 이 성공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파트너링은 고객의 성과와 리스크를 이 공급사가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은 성공 활동들은 핵심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량 고객들을 핵심 고객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제 우량 고객 대상으로 막 이렇게 많이 하려는 활동들입니다. 일반 고객까지는 아직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핵심 역할들은 공급사의 관점에서 보면 OEM의 어떤 초기 설계 이런 데부터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런 데서 뭐 분기별, 반기별 롱텀으로 보고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가격을 형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가격과 재고 리스크를 항상 이제 공급사와 같이 공동 분담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A, B도 중요하지만 이 C라는 고객 성공 지원 활동 이걸 같이 하는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황기에는 철강계만 불황이 아니라 철강제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수요 산업들도 뭐 훨씬 더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고객을 유지하고 또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조금 더 나은 그런 실적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객의 성공에 우리가 또 공급자가 기여한다. 네. 이런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불황기에는 꼭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지금까지 고객 관리 전략 ABC 뭐 이렇게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걸 그냥 그대로 뭐 활용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이 ABC 전략을 좀 활용하는 데서 좀 주의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한 30년 동안 저희가 업계에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ABC라는 이론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A는 단순히 이제 고객을 선별하는 작업이거든요. B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사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C는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이 고객의 성과를 도출시켜 줌으로써 기여해 줌으로써
이제 공급사도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철강의 어떤 공급망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각각 각기전도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업에서 적용해서 한번 하나하나 A, B, C라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앞으로 어떤 돌파구가 보이고 프리미엄 가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공급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고객 관리, 고객 자산 관리, 좀 모든 기업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 만족도 관리. 근데 막상 그것이 고객 성공 관리, 뭐 이런 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와 B를 다 하면서 그리고 C까지 통합해서 관리해야지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핵심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우리 그 철강업계 불황기, 그 극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업과 관련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좀 참 철강의 마케팅이다 하면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이거는 또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고려할 게 많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고객 관리, 시장 관리, 유통 채널 관리, 디지털, 앞으로 전자상거 디지털 관리, 나아가서 브랜드 관리, 많은 것 중에 오늘은 고객 관리에만 이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선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 관리, 이런 불황일 때 특히 직접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어려운 시기일수록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공급사에서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불황은 시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고객이 떠나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최근에 맥킨지의 메시지가 우리 철강계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정문재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